이분에 대해서 제가 인상적으로 보는 부분은 어떤 정치 현실에 대해서 본인이 서 있는 정치적인 공간에서 계속 고민하고 어떻게 대한민국 정치가 나아가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랑 비슷한 연배임에도 불구하고 훨씬 깊이 고민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오늘은 국민의 동반자로 남기를 바란다는 분이십니다. 오늘 인터뷰 릴레이 칭찬 주인공으로 모신 분은 유이동 의원님이십니다. 의원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유이동 의원입니다. 네, 저희 프로그램에 의원님을 모시게 된 이유는 송금주 의원께서 의원님을 칭찬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칭찬을 받으실지 예상을 하셨는지 궁금하거든요. 뭐 제가 이렇게 칭찬받을 만한 사람인가 싶은데 제가 평소에 정말 존경하는 의원이거든요. 그래서 특별하게 송금주 의원한테 칭찬을 받았다고 그러니까 더 마음이 기쁘네요. 네, 이렇게 두 분께서 칭찬을 주고받으시는 모습이 국회의 아름다운 변화가 되는 마중물이 되기를 바라면서 저희가 특별한 선물을 하나 준비했거든요. 의원님께서 한번 열어보시겠어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열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사한데요. 정말 이 의원님들한테 칭찬받는 걸 넘어서 국민들한테 칭찬받는 국회의원이 돼야 될 텐데 하여튼간 어깨가 많이 무겁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 의원님 안녕하세요. 제가 칭찬하게 됐습니다. 이 어려운 정치 상황에서 본인의 생각하는 바를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는 모습 많이 배우게 됐습니다. 앞으로 어려울 때도 또 힘들 때도 또 새로운 미래의 비전을 볼 때도 서로 비판할 건 비판하고 또 칭찬할 건 칭찬하면서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어 나갔으면 합니다. 유이동 의원님 파이팅입니다. 그렇다면 의원님께서 보는 송금주 의원은 어떤 분이신지도 들어보고 싶거든요. 송금주 의원님은 어느 자리, 어떤 위치에 계시든지 그분이 정치인으로서 전달하고자 하는 부분을 명확하게 인식을 하시고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또 국민을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당신이 최선을 다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분명한 지향점을 갖고 계신 분이어서 송금주 의원 같은 분이 대한민국 국회에 좀 더 많이 들어오는 것이 대한민국이 좀 더 활발해지고 좀 더 좋은 국가로 성장하는 길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서로 두 분께서 이렇게 덕담을 나누니까 정말 보기가 좋은데요. 의원님 10부대에 이어서 20대에도 국회에 들어와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초선 의원 때와는 달리 재선 의원이 되고 나서는 좀 어깨도 무거울 것 같거든요. 어떻게 마음이 다른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초선 의원일 때는 좀 더 중심이 정책적인 쪽에 쏠려 있었다면 이제 재선 의원으로서는 그러한 정책적인 완성, 발전 외에도 정치 문화를 좀 더 바르고 국민들을 위해서 더 노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쪽에 힘을 쏟아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 소명의식 이런 거를 갖고 있습니다. 네. 지난 12월에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출연연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를 했습니다. 이 법안 직접 발의하신 의원님께 어떤 법안인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항상 논란의 주요 이슈 중에 빠지지 않는 것이 낙하산 인사 문제인데요. 정부 출연 연구기관의 기관장이 낙하산 인사로 채워진다면 그것만큼 저는 심각한 일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법을 발의하게 됐습니다. 특히 이 정부 출연 연구기관의 특성은 우리 국가의 100년지 대계의 계획을 세우고 정책을 만드는 그 기반을 제공하는 그런 곳인데 그런 곳에 기관장이 낙하산 인사로 정권의 입맛에 따라서
세워지게 된다면 그 연구 결과나 우리가 제시하는 미래 비전들이 정권의 입맛에 따라서 움직이게 된다면 그것은 국가적으로는 상당히 불행한 일이다. 따라서 이 법을 개정 발의하게 된 겁니다. 예. 네. 의원님, 경기 평택시 지역구로 갖고 계시는데요. 2018년도 예산안이 통과가 되면서 이 평택 발전을 위한 핵심 사업을 위한 예산들이 굉장히 많이 확보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장 중점을 두고 계신 사안 어떤 건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장 핵심적으로 우리가 중점을 둬서 봐야 될 대목이 한 두 가지 사업인 것 같은데요. 그 첫 번째 사업이 가칭 평화 예술의 전당이라는 경기 남부권 최대의 문화예술 시설을 공연들을 즐길 수 있는 시설을 준비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평택이 경기도 유일의 항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평택항을 가지고 있는데요. 평택항이 오랜 노력을 통해서 성장은 하고 있지만 국제 여객 터미널이 기존에 있었던 시설이 너무 열악하고 낙후가 돼 있어서 그것을 대외 관문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한번 만들어 보고자 그 예산을 준비를 했는데 올해부터 본격적인 착공에 들어가서 조만간 그 시설이 준공되는 것을 시민들께서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의원께 정책 얘기 다양하게 들어봤는데요. 이제 의원님에게 의원님께서 칭찬하실 분에 대해서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의원님께서 칭찬하고 싶으신 분은 어떤 분인지 먼저 이분에 대해서 좀 표현을 해주신다면. 이분을 제가 칭찬한다는 표현이 어울릴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참 정말 존경하는 분인데 힌트를 드리자면 이분은 대한민국의 몇 안 되는 금융 전문가. 금융 전문가. 시고요. 역대 국회의원들을 포함해서 지금 현역 의원들까지 들 중에 5손가락 안에 꼽힐 정도의 신사, 품격 있는 분이 아니신가 하는 제 나름대로의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유동 의원님께서 존경할 만한 분이시고 신사시고 또 금융 전문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어떤 분일지 궁금한데 직접 의원님께서 소개를 해주시죠. 그분의 조남은 최운열 의원님이십니다. 최운열 의원님 안녕하세요. 저 유이동 의원입니다. 항상 국회 내에서 후배 의원들한테 보여주시는 그 모습이 저희한테는 큰 귀감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의원님 모습 보면서 오랫동안 의정활동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외람되지만 의원님하고의 관계가 금처럼 단단하고 향기로운 난초처럼 금란지교의 관계로서 오랫동안 의원님 옆에서 많은 거 보고 듣고 배우고 싶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유동 의원님 오늘 이렇게 칭찬 받으시고 또 칭찬을 해주셨는데 의원님에게 칭찬이란 어떤 의미일까요? 사회와 가정을 좀 더 힘차고 밝게 이끌 수 있는 원동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원동력으로 함께 만들어주신 네. 유동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